1억까지 자산을 빠르게 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 세 가지였어요. 결국 이 내용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남들보다 3년, 5년, 많게는 10년까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1억을 만들어야죠. 3년, 5년 안에 무조건 만들어야죠. 20년 후에 1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핵심만 쉽게 설명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자산이 늘어가는 과정에서 그 단계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자산의 크기에 따라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유튜브도 없었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모으기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 레벨이 쌓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매일매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밥도 먹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고 돈 조금만 모으면 강연이나 세미나 들으면서 자기 개발하고 또 책 읽고 아끼면서 돈 모으는 과정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많이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몸값을 높이면서 자기 개발하면서 그리고 나서 잉여 소득이 발생하는 수준의 소득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이 돈을 어디에다가 둘지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니까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죠.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첫 번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자산을 불리는 재미예요. 점점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걸 알아야 하고요. 거기에 재미를 느껴야 돼요. 자산이 늘어가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재밌어지면 돈 모으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 자산을 늘려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남들이 돈 쓰고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SNS에 자랑질 막 하잖아요. 저는 그게 배가 안 아팠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의 자산이 줄어들 때 내 자산은 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만나본 자산가들은 이 과정을 무조건 거쳤어요.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 불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고요. 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지만 이게 맘처럼 쉽게 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저 스스로도 진짜 힘들어 했었거든요. 나는 왜 이런 상황이지? 근데 이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도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참으면 돈은 지금보다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시기가 당겨진다. 그런 시점은 무조건 온다. 이 생각을 하면서 버티다 보면, 그리고 꾸준히 자기 개발하고 돈을 모으다 보면 그런 재미가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단 신용카드를 없애야 돼요. 저는 기록을 잘하는 편이라서 지출 통제가 굉장히 잘 되지만 누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분파가 됩니다. 저도 그 욕을 뿌리시지 못해서 계속 실패했었고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씁니다. 그게 바로 신용카드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그냥 있으면 무조건 쓴다 생각하고 신용카드를 없애야 됩니다. 신용카드는 빚이에요. 빚부터 없애는 건 투자의 기본이고요. 세 번째로는 잉여소득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투자의 단계로 넘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거예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일단 100만 원이 생겼어요. 그 다음 100만 원의 성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돈인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을 몇 년 동안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투자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돈은 굴려야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서 돈을 굴리지 않는데 은행에 넣어놓고 원금만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은행에 있는 돈은 절대로 혼자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자는 받으니까 조금은 굴러가는 거지만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택도 없는 수준이잖아요. 100만 원이 있는데 그대로 은행에 있는 거는 원금과 이자 조금인데 그것보다는 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삽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 거잖아요. 하지만 내 생각처럼 주식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불안한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공부하세요. 주식보다는 훨씬 안심이 될 겁니다. 채권은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이자와 원금을 주는 구조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 공부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투자니까요. 이것도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되게 힘드시겠지만 돈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지금 보내는 그런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정말 값어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부자로 사실 건가요? 아니면 부자인 척으로 사실 건가요? 대부분 부자처럼 보이고 싶죠. 막 쓰고 싶고 좋은 식당 가고 싶고 명품도 사고 싶고 플렉스도 즐기고 싶죠. 어차피 나 부자 못 될 건데 그냥 쓰고 적당히 살면 되지. 이런 마인드,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이나 SNS 같은 매체들이 그런 걸 부추기죠. 우리 일하는데 열심히 했잖아. 신용카드도 만들어 한번 써보자. 월급 타고 막으면 되지 뭐.
또 카드 만들어서 돌려막기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때 당시 제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서로 응원해주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어요. 진짜 의지박약이고 주변에 저를 응원했던 사람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뤄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아이랑도 많이 못 놀아주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희생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20, 30대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뭐라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본인들은 그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것도 값어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걸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고 성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뿌듯함도 느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산이 불어가는 거에 재미를 느끼세요. 그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매일매일 통장 들여다보고 스스로 뿌듯해 하세요. 그 뿌듯함이 재미있어지면 누가 돈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얼른 1억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투자 마음껏 해야죠.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와 1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너무너무 달라요. 1억은 모으기가 힘들지 1억으로 5억, 10억 만들기는 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꼭 그 느낌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